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거머쥔 사람 중 그 누구도 처음부터 꽃길만 걸어온 이는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책 빅 컨버세이션은 삼성전자, 국가 CTO, KT를 이끌었던 황창규 전 KT 회장이 앤디 그로브,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마크 베니오프 등 엄청난 부를 일군 세계 최정상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성공 비밀을 배운 내용을 소개한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최정상의 자산가들이 지킨 수많은 원칙 중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절대 질문을 멈추지 마라. 앤디 그로브는 인텔의 창립 멤버로서 회장직으로 은퇴할 때까지 25년 동안 인텔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질문을 통해서 해결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텔은 1986년 상장 15년째 처음 적자를 겪으며 시장 점유율에서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앤디 그로브는 같은 창립 멤버였던 고든 무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쫓겨나고 새로운 CEO가 온다면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메모리 사업에서 손을 떼겠지. 고든 무어의 대답은 앤디 그로브도 예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모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 대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성장 사업에 미래를 걸기로 결정합니다. 당시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그는 리스크를 안고 15년간 회사를 먹여 살린 기술을 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의 선택으로 인텔은 반도체 업계의 최강자가 되는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직원들과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따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96년 그는 전립선 암을 앓고 있었는데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는 직원들에게 집요하게 질문하고 들으며 공부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상대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묻고 또 묻고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긴 시간 동안 거대 IT 기업을 이끌고 지켜냈던 데에는 초긴장 상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관점에서 편집광다운 역량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편집광의 질문에 대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자신만의 눈이 완성될 것입니다. 2. 도전적인 목표를 담대하게 선언하라. 세상에는 많은 평범한 제품과 서비스들로 넘쳐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제품을 생산해봤자 날로 높아만 가는 고객들의 욕구를 당연히 충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소리 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선 세상을 바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세상에 담대하게 선언할 결기가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담대하게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결의를 다지고 자신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몰아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게끔 스스로 채찍질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선언과 도전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로는 괴팍하고 깐깐한 그리고 사나운 열정의 소유자 스티브 잡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업자로 크게 성공했지만 한때 철저한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치욕도 겪었죠. 스티브 잡스가 방황 끝에 내린 결론은 다시 한번 도전의 깃발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큰 그림을 잘 그려서 혁신을 밀어붙이는 일, 세부적인 것에 완벽성을 더하는 일에 모두 능했던 그는 언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비로소 혁신은 완성된다. 세상이 놀랄만한 제품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그가 한 담대한 선언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실현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상대로 담대한 선언을 했고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진 과감하고 담대한 선언과 지치지 않는 지구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멋진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을 엔지니어, 조직의 리더, 경영자들에게 많은 용기와 교훈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을 견뎌낸 스티브 잡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배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대를 함께했던 수많은 리더와의 만남에서 배움을 얻은 황창규 저자는 책 빅 컨버세이션에서 강조합니다. 누군가는 열정적이고 누군가는 조용하고 누군가는 추진력이 있고 누군가는 포용력이 있는 등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성품과 스타일을 가졌지만 담대하게 선언하고 끝까지 관철하려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3. 현재를 파괴적으로 혁신하라.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독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며 매번 주유소를 찾아야 해 번거롭다라며 기존 마차를 고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우스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마우스로 화면의 커서를 움직이는 방식이 눈을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혹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술들은 현 시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들 덕분에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도전 정신은 수세기 동안 변치 않은 도전자의 자세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1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험한 1만 번의 실패를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성공은 수많은 도전과 실패의 결정체입니다. 결국 마차를 타고 다니고 밤에 촛불을 켜야 하는 당시의 현재는 와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연이 나오는 휘발유 자동차와 친환경적이지 않은 현재 대부분의 산업 역시 머지않아 와해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파괴적 혁신에 의해서 세상은 계속 진보합니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주제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보인 행보는 세상에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2002년에 스페이스X를 설립해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2004년엔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2006년엔 태양광 발전 기업 솔라시티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 3곳은 모두 각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가능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는 기존 관행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멈추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사라질 현대의 기술과 제품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들을 영원히 존속될 거로 착각하고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삶을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상에 매몰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됩니다. 현재의 대부분은 머지않아 와해될 것입니다. 꼭 거창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를 파괴적으로 먼저 혁신하는 사람만이 막대한 부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책 빅 컨버세이션은 저자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클라우드 슈밥, 헤르만 지몬, 마크 베니오프 등 새로운 세상을 실현해온 리더들과의 만남과 그를 통한 배움을 담은 책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누군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 황창규 박사는 오랫동안 삼성전자, 국가 CTO, KT를 이끌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위기와 기회의 순간들, 생생한 현장 모습들을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여 질문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기르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끝까지 관철하려고 노력하며 현실에 머물지 말고 관행을 파괴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만의 꿈을 꼭 이뤄내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